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루려면요. 첫 번째, 내가 무엇을 느끼든 그럴만해. 내 감정을 인정해주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흔히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나 진짜 그 사람 죽일 만큼 밉잖아. 이런 말 하면 우리 환영받지 못하거든요. 혼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막 회유를 당하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 사람 죽인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만큼 화가 나.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 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말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도망가지 않고 내 감정을 좀 이렇게 찬찬히 볼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거 느껴도 돼요? 이런 거죠. 제가 질투심 느껴도 돼요? 죄책감 느껴도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요, 그건 아무도 답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나에게 느낄만 하니까 느꼈지. 이렇게 해보는 연습. 그게 우리가 감정을 잘 다루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분노를 만나야, 너 분노구나.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도망가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각종 아주 현란한 기술을 동원해서 분노로부터 도망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분노로부터 도망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조금 무례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빴는데 분위기상 그냥 씩 웃고 넘기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씩 웃는 거? 그것이 저의 방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평소에는 못 알아차려요. 아주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데 내가 기분 나쁜 거를 찬찬히 살피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방어 전략이 무엇인지 찾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씩 웃는 거, 괜찮은 표정을 짓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괜찮은 줄 알지만 사실 안 괜찮거든요. 지금은 괜찮고. 네. 그러니까 마치 뭐 예를 들면 또 그런 게 있어요. 기분이 나쁜데 그냥 막 화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참, 근데 그건 확인은 했어? 뭐 이렇게 돌려버리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웃긴 농담을 해가지고 그냥 분위기를 반전시키거나 자기한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버리거나 그게 다 고도의 전략들이거든요. 그런 방어 전략을 멈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씩 웃기 전에 내가 진짜 괜찮나? 이거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도 분노 못 만나겠다. 그냥 어떻게 오는 거예요? 어디로 오는 거예요? 통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감정은요, 몸으로 와요. 감정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노크를 항상 합니다. 말을 걸거든요. 그게 몸으로 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불쾌했거나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얼굴이 막 후끈거려요. 뭐 화장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저는 열감을 느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한테 불편한 일이 일어났구나. 혹은 심장이 뛴다거나. 어떤 분은 다리에 힘이 풀린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깨가 경직돼요. 뭐 사람마다 몸이 오는 반응들은 달라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감정을 잘 못 만나겠다 하시는 분들은 몸으로 직접 감정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3단계 몸으로 감정을 만나자. 이걸 좀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감정의 실체를 보기.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참 어렵지 않게 전달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코칭을 할 때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후배이세요. 근데 직장 생활에서 어떤 선배가 이 후배에게 계속 좀 이렇게 무리한 요구들을 해요. 너 그 기획안 괜찮더라. 내가 보고해도 되지. 이런 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그거 거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그 선배가 저를 해코지할지도 모르죠. 혹은 그 선배가 발이 넓은데 사람들한테 나를 나쁘게 얘기해서 제가 이 업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게 합리적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그 정도로 그 선배가 힘이 있나? 힘이 있다면 그렇게 후배 거를 가져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떤 감정에 갇혀서 상황을 제대로 잘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나보다 선배, 나이가 많은 여성이 어떤 말을 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고 어렵게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했는데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네, 그런 선배가 말하면 마치 어릴 때처럼 그런 막 비슷한 두려움, 거역하면 안 돼. 혼날지도 몰라.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과거에 느꼈던 두려움을 그냥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이 선배가 정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의 내가 두려움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분노든 두려움이든 감정의 종류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지? 이게 진짠가? 이렇게 한번 실체를 보는 연습. 그걸 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앞에 4개의 단계를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또 간단하진 않죠. 굉장히 지지부진하지만 좋아진 것 같지만 또 후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좀 이제 제법 내 감정을 느끼겠다 이렇게 되신다면 말해야 돼요. 화난다고 열받는다고 말씀하셔야 되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화는요. 아나운스예요. 방송, 안내 방송이죠. 예, 지금부터 이러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 방송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화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고래고래 소리치고 막 그러느라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히려 전달이 안 되죠. 예, 그건 화가 아니죠. 그냥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려면 3가지.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야. 내가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좀 화가 나.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속상해.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민망하고 당황스러워. 이런 거 있죠. 내 감정이 이래. 말하시면 돼요. 그걸 감정을 꼭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번째는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나의 어떤 중요한 것, 나한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무엇이 훼손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자꾸 내 약속을 펑크내요. 네, 나는 안 그러는데 잡으면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자꾸 펑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나죠. 그럼 말씀하셔야 돼요. 너 자꾸 그러면 화나. 너 그렇게 하면 나 지금 무시받는 기분이야. 말하시고 2번째는 나의 무엇이 훼손되었는지 얘기해야 되죠. 나도 내 시간이 소중해. 근데 널 기다리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약속을 취소하면 네가 내 시간을 무시하는 것 같아. 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이걸 해설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는 몰라요. 나의 하는 어떤 언행이 상대의 무엇을 자극하고 훼손시켰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제 여기서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몰라요. 3번째는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만약에 어려우면 우리 그냥 여유 있게 시간을 잡자. 아니면 하루 전에라도 꼭 말해주면 좋겠어. 취소된다고 말해줘.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 3가지 세트 메뉴로 하면 가장 좋고요. 내가 한번 하나씩 연습하셔도 좋아요. 내가 이 말이 되게 어렵다면 불편하다 야 이거 하나씩 이렇게 내보고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시간이 소중한데 네가 몰라주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러다 실력이 좋아지면 세트 메뉴를 탁 한번 화를 지혜롭게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분노의 불씨를 되살리자 화낼 땐 화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분노 말고도 내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을 가만히 있어봐. 내 지금 기분이 어떻지? 이렇게 한번 궁금해하고 괜찮다고 말하기 전에 제가를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조금 긴장되는구나. 내가 좀 걱정되는구나. 이런 거를 느껴보는 것이 자기감의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해하는 감각이라고 했잖아요. 나에 관련된 정보들. 그 정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신호가 감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감정을 느끼는 훈련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특히 분노를 말씀드린 이유는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이 특히 분노를 다루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관계에서 늘 먼지가 나요. 그건 이제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먼지가 펄펄 날 때, 내가 좀 불편하네. 이 불편함이 뭐지? 좀 보고 다스릴 만한 정도로 좀 이렇게 잘 굴려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졌다는 건 내가 이거 싫어요. 예를 들면 내가 화나요 라고 내 감정을 표현할 때 제압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지금 네가 그러니까 아예 이 불편한 감정은 넣어도 그냥 느끼지 못하려고 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자기감의 기반이 약해진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분노를 좀 잘 다뤄보자. 그리고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릴 적에 내 주변 어른이나 주변에서 이 분노를 잘 다루는 사람을 본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분노라고 하는 건 나한테 중요한 걸 상대한테 나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넘어오지 마.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용도인데 그렇게 분노를 잘 안 쓰죠.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산불처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배워보자. 이런 의미로 분노를 좀 더 강조했죠.